예, 교재는 83페이지 제5장 그 AWS VPC 구성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 VPC는 그 가상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AWS 리소스들을 생성하기 위한 가상 네트워크이거든요. 그래서 VPC는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음. 물론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검색에다가 VPC라고 검색하시면 VPC라고 있죠? 즐겨찾기 추가하시고 이동합니다. 여기 보니까 VPC 서울에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클릭해서 보니까 VPC라고 하는 게 하나 생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계정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VPC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넷 클릭해 보실래요? 서브넷도 4개가 있습니다. 그 서브넷이 4개가 있는 이유는 그 우리나라 리전 같은 경우는 가용 영역이 몇 개 있다고 했죠? 4개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용 영역마다 이렇게 서브넷을 하나씩 만들어 줬어요. 기본값으로. 그리고 라우팅 테이블도 하나 있어요. 이 VPC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 게이트웨이도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본값을 쓰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서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5장은 그 VPC를 구성하는 그런 실습 예제인데, 음, 실수 없이 정확하게 빠르게 하려면 내가 만들 리소스들을 작업 순서대로 이름을 먼저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자, myVPC 01번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입력할 이러한 인자값들도 변수값들도 미리 이렇게 메모장에 작성을 해 놓으세요. 자, myVPC 01번을 만들고 인터넷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걸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mypublic 서브넷이라고 하는 걸 만들 건데 얘는 10.0.1.024. 자, 이거 네트워크 하신 분들은 뭐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자, 여기 VPC에서 사용할 IP 대역을 10.0.0.0에 프리픽스를 16비트로 했으면은 10.0점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안에 서브넷들도 앞에서부터 16비트는 어떻게 시작해야 돼, 무조건? 10.0점대로 해야 되겠죠. 아니, 동네 이름을 여기 역삼동이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집 주소가 서초동였다 시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 퍼블릭 서브넷에서 사용한 IP 대역도 앞에서부터 16비트까지는 10.0점대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뜬금없이 여기를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이러면 오류 나요. 어차피 생성도 안 되고 이것도 돼야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겠죠? 무조건 앞에서부터 16비트까지는 10.0점대가 돼야 됩니다. 서브넷들. 그리고 가끔 질문 중에 VPC IP 대역은 사설 IP로 해야 되나요? 웬만하면 사설 IP 대역으로 하세요. 개인이 쓸데없이 공인 IP 대역으로 하면은 나중에 충돌될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사설 IP 대역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이웹 1번 EC2 인스턴스가 사용할 보안 그룹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시스템 방화벽.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저희가 저기 주석을 설정하는데 주석이 또 하필이면은 필수로 돼 있어가지고, 그 다음 마이웹 1, 그 다음 마이나트 GW, 나트 게이트에는 이 프라이빗 서브넷 쪽에 있는 ECUT 인스턴스들이 인터넷을 하려면 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얘 통해서 그 출발자 IP로 공인 IP로 변경돼서 나가거든요. 여기 없으면 얘네들 인터넷이 안 돼요. 프라이빗 쪽에 있는 애들은. 그다음에 나머지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요 이름 프라이빗
서브넷은 10점, 0점, 100점대, 마이앱 11번. 자, 저희가 만든 리소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 리소스들을 작업 순서에 맞게끔 쭉 나열하시면 되고, 네, 중간중간에 입력값들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편해요. 그럼 앞으로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 마우스로 선택. 요것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하셔도 돼. 복붙이 되잖아. 마우스로도 다. 복사. 이렇게 해도 되잖아. 자, 처음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천천히 진행할 거고, 이게 숙달되시면 한 요 환경은 5분도 안 돼서 만들어요. 대부분. 네, 숙달되시면. 자, 이 메모장 준비 다 되셨나요? 네, 이 메모장이 되게 큰 역할을 합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또 시간도 단축되고, 정확성도 높고. 자, 그럼 VPC부터 만들 건데, 혹시 다 준비 안 되신 분 계십니까? 자, VPC. VPC네. 자, VPC 생성. 나중에 숙달되시면 VPC 등이니까 그 등 없네. 요걸 선택하면은 VPC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쭈루루룩 이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지금은 하나씩 만들게요. 자, 생성할 리소스 VPC만, 자, 이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요런 얘기가 있네요. 네임키와 사용자가 지정한 값을 포함하는 태그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어때요? 네임, 밸류는 myVPC01번, 이렇게 자동 설정되죠? 자, 태그의 네임, 이게 뭐냐면은, 제 거 잠깐 보시면, 여기에 이거예요, 네임. 응? 네임의 이름 설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설정하지 않으면 여기 연필 아이콘 클릭해서 직접 넣어주셔도 되긴 하거든. 근데 애초에 만들 때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요런 내용이 있는 애들은 이름 설정하면은 자동 태그 설정도 자동 해줘요. 근데 가끔 이런 자동을 안 해주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직접 태그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 CIDR. 여기 VPC에서 사용할 그 CIDR 서브넷 여기 복사해서 넣으세요. 미리 메모장에 다 만들어놨잖아요. CIDR 블록 크기는 몇 비트부터 몇 비트까지만 쓰랍니까? 16에서 28까지만 쓰래요. 뭐 정해진 약속인 것 같아요. 어? 14 쓰면 안 돼요. 생성? 네, 0으로 이제 뭐라고 떠드네요. 16부터 28까지만 쓰라고. 네, 저희는 버전 식사 안 하니까, 안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생성 눌러주면 끝. 네, 그럼 가상 네트워크가 하나 생성이 됐어요. 여러분 계정에. 자, 사용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이게 VPC 리소스 아이디예요. 저희는 이 아이디를 주로 즐겨보지 않겠지만 얘네들은 다 이 아이디로 다 식별합니다. 그 다음에 CIDR 플락. 뭐 내가 입력했던 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음. 자, 그 다음에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만듭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얘가 있어야지 바깥에서 안으로 통신이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 하려면 있어야 돼요. 또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인터넷 게이트웨이 클릭해서 생성. 자, 이름, 네, 복사 붙여넣기. 그럼 태그 자동 설정되죠. 네, 끝. 생성. 얘는 뭐 할 게 없어요. 근데 여기 상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대? 디태치드니까 연결된 거야, 분리된 거야? 분리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만들었는데 이게 VPC랑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여기다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여기 친절하게 또 설명도 해주네. 생성됐는데 VPC에 연결하여 VPC가 인터넷과 통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작업에 VPC 연결 똑같은 겁니다. 네, 클릭. 네, 사용 가능한 VPC 열면은 마이 VPC 01번 하나 나오잖아요. 선택하고
인터넷 게이트웨이 연결. 네, 그럼 상태가 어태치드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네, 그 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여기 VPC에 연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서 바깥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요게 이제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하나 이상 연결이 안 돼요. VPC에. 인터넷 게이트웨이 두 개 만들어서 이중화해야지.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VPC당 오로지 그냥 하나만 됩니다. 예. 가끔 이제 네트워크 하셨던 분들은 게이트웨이 이중화 이런 거 하잖아요. 뭐 HSRP, 뭐 VRF 이런 거 고가용성.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서 인터넷 게이트웨이 두 개 만들어야지. 이게 안 돼요. 알겠죠? VPC당 하나. VPC당 하나만 됩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름을 뭐 my IGW 100번 네,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태치 하려고 열면은 VPC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여기 대놓고 나오네. VPC 없다고. 선택도 못 하잖아. 그래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VPC당 하나밖에 안 됩니다. 괜히 또 이제 그 정도 처음에 그릴 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고가용성, 인터넷 게이트웨이 두 개, 이런 거 안 돼요. 자, 그 여기까지 끝났고요. 뭔가 되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웹브라우저로 또 하다 보니까.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이어서 봐볼까요? 자, 그 다음에 퍼블릭 서브넷을 만들 건데, 이 퍼블릭 서브넷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도 접근이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공인 IP가 할당이 되는 그 네트워크이거든요. 그 정말 공인 IP가 할당이 돼요. 네. 자, 그래서 왼쪽에 메뉴 보시면 서브넷. 자, 서브넷도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가용 영역이 네 개이다 보니까 A, B, C, D가 있지만 저희는 이거 쓰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쓸 건데, 자, 서브넷 생성 클릭. 자, VPC를 선택하게 되어 있죠. 그럼 당연히 어디 VPC 선택하셔야 돼? 마이 VPC 01번 선택해야 되겠죠? 이쪽에다 만들 거라. 자, 선택하면은 밑에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여러 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서브넷 이름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자, 가용 영역을 선택하래요. 근데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데 지가 자동으로 선택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림에 EA로 하자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열면은 EA로 해주시면 되고, 자, 이때 EA라고 해서 다 어떤 분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죠. 가용 영역이 EA로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데를 쓰는 게 아니라고. 어? 우리 눈에는 다 EA지만 어떤 분은 여기, 어떤 분은 여기 거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VPC CIDR 블락이 되어 있고, 자, 그럼 당연히 이 서브넷도 IP 대역이 어떻게 돼야 돼요? 10점 0점대로 돼야 돼, 알겠죠? 앞에서부터 16비트까지는. 근데 제가 이걸 일부러 뜬금없이 막 172.16, 1.02, 24 하고 생성 누르면 뭐라 나오지? CIDR 이 주소가 VPC CIDR 주소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여기 10.0.1.0, 24고 메모장에 만들어 놨으니까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 화살표의 정체는 이거 왼쪽, 오른쪽은 IP 세 번째 옥텟이 설정이 되죠. 그 다음에 위 아래는 마스크, 서울의 마스크. 음, 쓸데없죠. 자, 얘도 태그가 자동 설정됐고, 네, 서문의 생성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입력하고 선택했던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CIDR 10.0.1.024, 그 가용 영역 EA, 그 VPC, 마이 VPC 01번. 자, 근데 지금 서브넷 만들면서, 얘는 뭐 퍼블릭 서브넷이다, 이런 거 선택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죠. 그럼 어떤 걸로 퍼블릭 서브넷으로 하느냐? 여기 퍼블릭 IP 버전 4 주소 자동 할당이 아니오로 돼 있죠? 그럼 퍼블릭 IP가 공인 IP잖아요.
그럼 이러면은 공인 IP 할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퍼블릭 서브넷이 아니라 프라이빗 서브넷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퍼블릭 서브넷을 하려면 요거를 아니오를 어떻게? 예로 변경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체크 됐으면 작업에 가서 서브넷 설정 편집. 그럼 여기 자동 할당 IP 설정에 퍼블릭 IP 버전포 주소 자동 할당 활성화 이거 체크하시면 앞으로 여기 서브넷 마이 퍼블릭 서브넷에 공인 IP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퍼블릭 서브넷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체크하시고 저장. 그러면 여기 퍼블릭 IP 버전포 주소 자동 할당 얘로 변경됐죠? 그럼 공인 IP가 할당이 됩니다. 그럼 공인 IP를 받아서 인터넷도 되고 그 외부에서 접근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왼쪽에 라우팅 테이블. 자, 라우팅 테이블 생성. 자, 이름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VPC는 my VPC 01번 선택하면 되겠죠. 자, 태그 자동 설정되어 있고요. 자, 라우팅 테이블 생성 클릭합니다. 자, 그럼 라우팅 테이블이 생성이 됐는데요. my VPC 01번 쪽에 어, 두 가지 작업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라우팅 테이블을 어디 서브넷에서 사용할 것인지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우팅 테이블에 경로를 추가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경로를 추가하느냐. 이 마이웹 1번 EC2 인스턴스가 인터넷 하려면 얘한테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 경로를 하나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네, 디폴트 라우트. 순서는 상관없어요. 뭐 라우팅 테이블에 경로를 추가한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을 서브넷에 연결해도 되고 아니면 먼저 라우팅 테이블을 서브넷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에 경로 추가하셔도 되고 순서는 정해진 거 없으니까 서브넷 연결부터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연결된 게 없죠. 서브넷. 자, 그래서 여기 서브넷 연결 클릭하면은 자 밑에 연결이 없는 서브넷이 있대요. 그 얘를 연결해 주시면 되거든. 자, 작업에 보면은 여기 서브넷 연결 편집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나 클릭하면 돼요. 그래서 서브넷 연결 편집. 자, 선택할 게 어차피 이거밖에 없잖아요. 마이 퍼블릭 서브넷 선택하고 저장. 자, 그 명시적 서브넷 연결이라고 해서 이 라우팅 테이블을 마이 퍼블릭 라우팅 테이블을 마이 퍼블릭 서브넷 쪽에 연결했습니다. 이쪽에서 쓸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서브넷 연결 클릭해서 보면은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여기 직접 클릭해서도 보셔도 되죠. 자, 그다음에 다시 라우팅 클릭해서 여기다 경로를 등록합니다. 자, 오른쪽에 라우팅 편집. 작업에 열면은 여기도 있죠. 라우팅 편집. 음. 라우팅 편집은 정적 경로 설정이고요. 라우팅 전판 편집은 동적 경로 설정입니다. 지금은 동적 경로 설정할 게 없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라우팅 편집 클릭한 다음에 자, 요거는 VPC 로컬 경로고요.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여기. VPC 로컬 경로. 그러니까 이 경로는요, 얘네들끼리 통신할 때 쓰는 경로여야 알겠죠. 음. 그래서 이거는 VPC 만들면 자동 등록됩니다. 그러니까 시스코 라우터로 비유하자면 커넥트 경로죠. 커넥트. 자, 라우팅 편집. 자, 라우팅 추가. 자, 기본 경로는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마우스를 클릭하면 여기 있지 않나요? 자, IP가 0.0.0에 마스크가 여기면 뭐죠, 이게? IP?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경로 설정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치? 자, 대상. 이게 번역이 좀 그런데, 요 대상은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고요. 여기 대상은 타겟이거든요. 타겟.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선택하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앞에는 목적지, 그 다음에 뒤에 대상은 게이트웨이. 자, 열면은 어떤 거 선택하면 될까요? 인터넷 게이트웨이 선택하면 되겠죠? 그럼 인터넷 게이트웨이 열면은 My IGW 나오잖아요. 선택.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네, 목적지가 뭐가 되든 얘한테 보내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 경로라고 하잖아. 됐으면 저장. 네, 그럼 여기 경로 추가됐어요. 네, 목적지가 전체면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보내라. 네, 목적지가 10점, 0점 되면은 로컬이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인터넷 게이트웨이한테 보내겠지. 자, 그다음 MyAbil EC2 인스턴스가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방화벽, 네, 보안 그룹을 설정합니다. 자, 왼쪽에 보안에 보면은 보안 그룹이라고 있죠. 자, 보안 그룹 클릭. 요거는 혹시 여러분들 기 런치 위자드 1이라고 있나요? 아, 요거 아까 S3 했을 때 생성된 거구나. 요거는 선택해서 작업에 가서 삭제할게요. 작업에 보면 밑에 예, 보안 그룹 삭제, 삭제, 새로 고침. 보안 그룹 이름이 디폴트로 된 애들은 삭제가 안 됩니다. 뭐 기본 값으로 있는 애들이라. 자, 보안 그룹 생성. 자, 보안 그룹 이름 복사해서 넣어주시는데, 자, 얘는 그거 있어요, 없어요? 뭐 네임이라고 하는 키에 뭐 값을 설정합니다. 그런 얘기 없죠. 그래서 밑에 내리시면은, 자, 태그가 자동 설정 안 됩니다. 그래서 태그 추가, 새 태그 추가, 이름, 네임. 여기다가 이름 다시 한번 복사해 주세요.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렇게 태그가 자동으로 설정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보안 그룹, 로드 밸런서 애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태그 넣어주시고. 이거 태그 안 넣어주시면 뭐 잘못된 건 아닌데 나중에 여기 이름이 없어요. 아, 그럼 여기 연필 아이콘 클릭해서 넣어주셔도 되는데 네, 처음에 만들 때 하시면 되죠. name, value는 리소스 이름. 자, 그 다음에 설명은 주석인데 이게 또 필수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만들어 놨죠?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주석대로 어떤 거 허용하겠다는 얘기죠? HTTP, HTTPS, SSH, ICMP 요 네 가지만 허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VPC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My VPC 01번. 자, 그럼 보시면요. 얘네들은 전부 다 VPC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쵸? 어. 얘도 VPC 연결하지, 어태치하지? 얘네들 다 VPC 선택하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My VPC 01번 선택하시고, 자, 인바운드 규칙은 말 그대로 인바운드, 그 입력되는 거 검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는 요 네 개를 허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규칙 추가를 네 번 클릭해서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자, 유형이 프로토콜인데 사용자 지형 TCP로 되어 있으니까 HTTP면은 여기다가 몇 번 넣어주시면 되죠? 네, 80번 넣어주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아, 그래서 80번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를 제가 80-100, 그러니까 80-100 하면 이건 뭐가 될까요? 80번 포트부터 100번 포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포트 번호는 목적지 포트예요. 인바운드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입력되는 걸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지 포트를 검사를 해야죠. 목적지 포트. 그래서 여기를 포트 범위라고 해도 되는데 좀 앞에다가 이 목적지라고 좀 해놨으면 더 이해하기 좋을 텐데. 자, 근데 얘네들은 워낙 유명한 애들이죠. 그래서 여기 열면은 있어요. HTTP. 선택하면은 80 자동 설정되죠. 그 다음에 HTTPS, 그 다음에 SSH, 그 다음에 ICMP는, 그러니까 모든 ICMP로 할게요. 사용자 지정 ICMP는 그 메시지 타입을 골라야 되거든. 뭐 에코 리퀘스트, 에코 리플라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편의상, 그러니까 모든 ICMP 메시지. 자, 요거는 목적지 포트가 되는 거고, 자, 소스는 뭐야? 출발지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사용자 지정인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설정하면은 출발지가 어떤 애들만? 출발지가 100점, 1점, 1점대만 목적지 포트 80 허용합니다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요거를 N으로 하면은
출발지가 어떻게? 전체가 되겠죠? 전체. X. 그 다음에 내 IP를 클릭하면은 여러분 PC IP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PC는 사설 IP지만 나갈 때 공인 IP로 변경돼서 나가잖아요. 네, 그 IP가 자동 설정이 돼요. 저희는 그냥 N으로 할게요. 그리고 ICMP는 저희 테스트니까 하는 거지 실제 환경에서는 어떻게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ICMP 관련 공격들 많이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SSH도 웬만하면은 N으로 하기보다는 관리자가 있는 그 IP 대역으로 하는 게 낫겠죠? 네, 여기 설명은 주석인데 선택사항이니까 그냥 건너뛰고요. 아웃바운드 규칙. 아웃바운드 규칙은 나가는 패킷 검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안 그룹은 스테이트 풀 방화벽 개념이라 나간 패킷에 대해서 상태 정보를 기록해놔요. 그럼 나중에 돌아오는 거 어떻게? 얘랑 매칭되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스테이트 풀 방화벽 기능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웃바운드 규칙은 그냥 모든 트래픽 나가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형 모든 트래픽, 자, 이때 포트 전체 대상이니까 목적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뭐가 되든, 뭐 프로토콜이 뭐가 되든, 포트가 뭐가 되든, 그러니까 다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들지 말고, 자, 태그 아까 설정하셨죠? 네, 생성. 자, 그 인바운드 규칙 확인하시면 되고요. HTTP, HTTPS, SSH, 네, 모든 ICMP, 출발지 다 N으로 되어 있고, 네, 아웃바운드 규칙은 모든 트래픽 다 나갈 수 있도록 목적지가 뭐가 되든. 자, 그러면 이 EC2 인스턴스를 만들기 전에 필요한 선수 그 작업은 다 끝났거든요. 자, 여러분들 마이 VPC, VPC부터 가볼까요? 자, VPC 선택하고 작업에 가면은 VPC 설정 편집에 가면요. 뭐, 그, 뭐 이름을 변경하거나 또는 CIDR을 변경하거나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뒤로 가기. 작업에 가서 CIDR 편집, 편집이 새 CIDR은 추가할 수는 있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17.16.1.0에 24, 아니, 0.0에 16, 저장, 근데 추가돼야 안 돼요, 지금? 추가가 안 되는 거 어째? 네, 추가가 안 되네, 제시도. 뒤로 가기. 자, 그러니까 이 VPC는 수정 작업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삭제해야 돼요. 근데 이거 삭제하면 얘네들도 다 삭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을 만들었을 때 전부 다 VPC를 선택했던 애들이잖아요. 그럼 VPC 지우면 얘네들도 다 같이 삭제가 돼요. 자, 그다음 인터넷 게이트웨이. 근데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뭐 수정할 게 없지 않나? 선택하고 작업에 가면은 VPC에서 분리, 뭐 요 정도만 할 수 있죠. 디테치 하는 거 있잖아. 네. 그래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뭐 어차피 수정 작업이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서브넷. 자, 마이 퍼블릭 서브넷 선택하고 작업에 가면은, 자, 서브넷 설정 편집. 이런 거밖에 없지 않나요? 공인 IP 자동 할당, 네, 뒤로 가기. 근데 이런 거는 되지. 라우팅 테이블에, 아, 잠깐만. 얘를 클릭하세요. 서브넷이구나, 이거는. 서브넷은 이런 거 변경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CIDR, 가용 영역? 이런 거 변경 수정이 안 돼요. 그치? 여기서 없잖아, 수정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또 잘못 만들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 네, 지우고 다시 만드셔야 돼. 그다음 라우팅 테이블. 라우팅 테이블은 좀 그래도 수정 작업이 돼요. 이름은 변경되죠. 클릭하면 되니까, 태그니까. 서문의 연결 편집. 이거는 수정되겠죠. 편집 누르면 수정되잖아.
다른 걸로. 그 라우팅 편집. 만약에 경로 설정 잘못해서 제거하고 추가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수정 작업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 제외하고, 그리고 보안 그룹. 자, 보안 그룹 이름 마음에 안 들어. 수정하면 되겠죠. 이거 클릭해서. 그러니까 인바운드 규칙 편집. 수정되죠. 추가되고 삭제되고. 그러니까 이게 라우팅 테이블이랑 이 보안 그룹은 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수정이 안 되니까 특히 얘랑 얘는 그러니까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혹시라도 잘못 만들었으면 그냥 삭제하고 다시 만드시면 돼요. 자, 그리고 VPC 클릭해 보실래요? 리소스 맵이라고 있습니다. 요 체크하고 리소스 맵. 자, 마이 VPC 01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넷이 있고요. 라우팅 테이블 연결되어 있고요. 그 라우팅 테이블에 인터넷 게이트 쪽으로 경로가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식화해서도 보여줍니다. 리소스 맵. 네, 모든 세부 정보 열면은 뭐 상세하게 이렇게 CIDR 블락이란 뭐 이런 것도 보여주네요. 자, 그럼 이제 EC2 인스턴스 my앱 1번 얘를 만들게요. 자, EC2로 이동하시고 즐겨찾기. 자, 인스턴스. 자, 요거는 이제 저희 아까 우리 S3 했을 때 만들었던 녀석이죠. 네, 목록에서 사라지는데 2시간 걸린다라고 했었고. 자, 인스턴스 시작. 자, 이름 my앱 1번. 자, 이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그 아마존 리눅스 이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SSH 접속할 때, 리눅스 일반 계정은 EC2 유저예요. 자, 인스턴스 유형은 별일 없으면 T3 마이크로로 계속 할 거고요. 자, 키페어는 아까 만들어 놨었죠? 마이 키페어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키페어가 어디냐면은, 여기 EC2 쪽 메뉴에 보면은 네트워크 및 보안에 키페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생성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거잖아. 비밀키를. 요게 공개키. 여러분 PC에 있는 게 비밀키. PPK 있잖아. 그래서 키페어 선택하시고, 마이 키페어. 네트워크 설정은 이대로 쓰면은 기본 VPC를 쓰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VPC랑 서브넷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 설정 오른쪽에 편집. 자, 편집 눌러주시고, 자, 마이 VPC 01번 선택합니다. 여기다 만들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서브넷. 저희 어차피 지금 서브넷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네, 마이 퍼블릭 서브넷을 선택하시면 되고, 자, 공인 IP 활성화로 되어 있죠. 왜냐면은 여기 마이 퍼블릭 서브넷 만들 때 공인 IP 자동 그 할당 활성화 체크했잖아. 그럼 여기 서브넷을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활성화로 돼요. 근데 여기서 비활성화하면은 공인 IP 할당돼야 안 돼요, 얘한테? 네, 안 됩니다. 근데 저희는 공인 IP가 필요하니까 얘는 활성으로 냅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기존 보안 그룹 선택하시고, 여기 일반 보안 그룹 열면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보안 그룹 있죠? 마이 퍼블릭 스큐 그룹. 자, 이거 선택하시고, 그다음 고급 네트워크 구성은 저희는 지금 안 할 거고요.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EBS인데 이것도 넘어가시고, 자, 고급 세부 정보 클릭. 네, 클릭 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리시면요. 맨 마지막에 사용자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용자 데이터는 지금 이거 리눅스잖아요. 여기다가 배시쉘 스크립트를 넣어놓으시면은 리눅스가 생성이 될 때 그 배시쉘 스크립트 안에 있는 것들을 미리 다 실행이 다 된 상태로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사전 작업이 필요한 게 있다면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걸 지금 저희가 입력하면은 좀 오타 이런 게 심하시니까
자, 교재 그 실습 파일 AWS 클라우드 책에 가시면 제5장 AWS VPC 구성. 네, 그럼 105페이지 사용자 데이터라고 메모장 있죠? 자, 파일 선택으로 해서 얘를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직접 열어서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 반드시 그 배시쉘 스크립트로 선언을 하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이거 그냥 문자로 알고 실행 안 합니다. 반드시 시작을 배시쉘 스크립트로 선언하고 하셔야지, 아, 이거 배시쉘 스크립트구나 하고 이거 실행을 해줘요. 자, 얘네들 다 리눅스 명령이죠? 자, 이거 뭐 하는 거지? 리눅스 호스트네임 설정하는 거죠. 그다음 요거는 뭡니까? 루트 계정에 패스워드 설정하는 겁니다. 루트 계정에 패스워드. 그다음 요거는 뭐냐? SAD를 통해서 etc ssh에 sshd 언더바 config라고 하는 파일이 있거든요. 그 ssh 환경 설정 파일. 자, 그럼 SAD가 이 파일 안에 요러한 문자를 찾아서 어? 이러한 문자열이 있으면 얘를 찾아서 이렇게 치환해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SAD가 이 파일 안에 이러한 문자를 찾아서 이렇게 치환합니다. 그러면 뭐 어떤 내용을 치환을 하는 거냐? 루트 계정으로 SSH 접속이 가능하도록 지금 설정을 치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니까 요거를 no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결국에? yes로 바꾸는 거고, 혹시 주석으로 되어 있는 얘가 있다면 없애고 얘를 어떻게? 펄 및 루트 로그인 yes. 그러니까 루트 계정으로 SSH 로그인이 되도록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근데 실제 환경이라면 권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왜냐면은 그 SSH로 루트 계정으로 접속하는 거 보안상 원래 권장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테스트니까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리눅스는 이렇게 환경 설정 파일 내용 바뀌면 재시작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HTTPD 패키지 설치합니다. 그 아파치죠? 그 아파치 패키지. 설치한 다음에 에코를 통해서 요라 HTML을 아파치 도큐멘트 루트 디렉토리에 index.html 파일로 만들죠. 그리고 그 아파치를 어떻게 하지? 활성화하고 당장 스타트하죠. 액티브로. 이러면은 EC2 인스턴스가 생성되면은 루트 계정으로도 SSH 접속이 되고요. 바로 웹서버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자, 주의사항 아까 뭐라고 했지? 반드시 배시쉘 스크립트로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거 그냥 명령으로 실행되지 않고 그냥 문자열로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 되었으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요. 인스턴스 개수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 한 개인데 이거를 만약에 10개로 하면 몇 개 만들어 주는 거지? 10개 만들어 줍니다. 네. 근데 저희는 하나만 만들면 돼서 그러니까 1로 냅두시고 네, 이제 시작 눌러주세요. 네, 다 생성이 됐고요. 뭐 로그 보면은 뭐 성공 나와 있고 자, 모든 인스턴스 보기 하면은 자, 마이앱 1번 실행 중이라고 나와 있고 자, 체크하시면 공인 IP 할당되어 있나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퍼블릭 DNS라고 해서 보니까 할당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죠. 아, 요거 제가 하나 실수했네요. 그 VPC에 가시면 자, VPC 자, my VPC 01번에 DNS 호스트 이름 비활성화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이렇게 EC2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때 공인 IP를 일단 할당은 되겠지만 이 DNS 이름을 할당을 못 받아요. 도메인 이름을. 그래서 VPC에서 VPC에서 이거 선택하고
여기 DNS 호스트 이름 비활성화되면 되어 있잖아요. 자, 작업에 가서 VPC 설정 편집. 자, 그럼 여기 DNS 호스트 이름 활성화 체크 하고 저장. 그럼 여기 활성화됨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럼 다시 EC2로 가서 인스턴스, 자, 마이앱 1번 보면은 여기 어때요?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예 받아오지 않았나요? 네. 이게 도메인이에요, 도메인. 그러니까 이 공인 IP로도 접근이 되겠지만 이 도메인으로도 접근이 돼요. 네. 그래서 이 도메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VPC에서 DNS 호스트 이름 활성화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나중에 만들 때는 VPC 만들 때 미리 해 놓으시면 되죠. 제가 아까 깜빡했어요. 자, 그러면 공인 IP 복사해서 메모장, 새로운 메모장에다가 마이앱 1번 공인 IP, 그다음 사설 IP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고. 자, 사설 IP 대역 봐봐. 10점, 0.1점대 아닌가요? 요거. 그다음에 퍼블릭 DNS 도메인 이름도 복사해서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이상 있으신 분? 자, 그러면 여러분 브라우저 하나 실행하신 다음에 자, HTTP 자, 공인 IP로 공인 IP 복사해서 접속. 네, 그럼 마이애빌 테스트 웹페이지라고 응답 받지 않습니까? 자, 왜냐하면 아까 전에 사용자 데이터에 그 배시 쉘 스크립트에 이거 만들었잖아요. 에코 HTML 여기 아파치 도큐멘트 루트 디렉토리 인덱스 만들었잖아. 그 HTML 내용이 뭐야? 글자 색상 빨간색 이거잖아요. 이렇게 응답 오죠. 네, 닫아주시고 다시 브라우저 열어서 이번에는 또 HTTP 이거 EC2 도메인 이걸로도 접속 가능합니다. 야, 근데 이게 도메인이 보니까 EC2, EC2의 공인 IP, 리전 이름, 컴퓨터, 아마존닷컴 도메인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요. 너무 길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뭘 써야 돼요? DNS 서버 써야 되겠죠. 그래서 DNS 서버에다가 별칭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을 만든 지금 마이웹 1번 EC2 인스턴스 여러분 PC에서 HTTP 접속되는 거 확인됐고요. 보안 그룹에 HTTP 허용됐기 때문에 접근이 되는 거지. 얘는 닫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는 닫아주시고. 그다음에 핑 테스트도 한번 해볼까요? 핑. 자, 윈도우 키는 알파벳 R. 자, 윈도우 실행에다 cmd하고 엔터. 핑. 그 여러분 EC2 공인 IP로 핑 테스트. 자, 핑 응답도 잘 오죠? 왜냐면은 보안 그룹에 ICMP 허용해놨잖아. 응. 그리고 핑, 이 지저분한 도메인으로도 핑 잘 되죠? 어차피 뭐, 이 도메인이 IP가 이거니까. 자, 핑도 잘 됩니다. ICMP를 허용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SSH 접속을 할 건데, 자, 마이앱 1번 선택됐으면 연결. 자, EC2 인스턴스 연결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공인 IP가 보이죠? 사용자 이름도 보이죠? EC2죠? 그래서 연결을 클릭하면은 그 웹브라우저로 SSH 접속이 됩니다. 접속됐나요? 근데 이 접속이 음, 자, W하고 엔터 하면은
자, PTS 영문 포트로 EC2 유저로 지금 접속이 된 거죠. 그리고 내 스테이트 마이너스 NTP. 그럼 요거란 말이에요. 저 SSH로 접속된 거. 로컬 어드레스 쪽에 포트번 22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외부 IP 주소가 여러분 PC IP가 아니거든요. 이 IP는 검색하면은 어디로 나올 것 같아? 음, 그 아마존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존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그 EC2 인스턴스 연결하고 하면은 웹브라우저로 SSH 접속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PC에서 다이렉트로 SSH로 접속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요 웹 콘솔 있죠. 이것도 리눅스예요. 클라우드 쉘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통해서 SSH로 접속한 겁니다. 근데 이게 웹브라우저 상에서 접속해서 쓰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글자도 막 씹히고 라인이 길면은. 그래서 엑시트 네, 로그아웃 됐으면 이 창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연결. 자, 이번에 SSH, 얘는 그냥 설명이고요. SSH 클라이언트를 클릭하면은 얘는 뭐냐? SSH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접속하래요. 즉, 터미널 프로그램 이용해서 접속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저희는 푸티 이용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푸티 실행하신 다음에, 자, 호스트 네임에다가, 세션의 호스트 네임에다가, 마이앱 1번의 공인 IP, 자, 붙여넣기 해봐요. 네, 됐어요? 자, 그리고 저희는 그 사용자 데이터에 그 배시 쉘 스크립트로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루트 계정의 패스워드도 설정했잖아요. TOR1234점.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오픈 눌러보세요. 네, 엑세트. 자, 아이디 루트, 패스워드 TOR1234점. 자, 이러면은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쓰는 거죠. 네, W, PTS 0번, 루트 계정. 자, 내 스테이트 마이너스 NTP. 자, 이게 SSH 연결된 거잖아요. 자, 요 IP는 여러분 PC IP가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PC에서 직접 SSH 접속한 거잖아. 근데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하면 보안상 어떻다?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엑시트. 네, 다시 푸티 실행해 주시고, 자, 세션의 호스트 네임에다가 마이 1번의 공인 IP 네, 복사해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SH, 여기 커넥션 밑에 SSH, 자, SSH 여시면 어스, 자, 어스 여시면 크리덴셜스, 자, 그러면 여기 프라이빗 키 누래요. 그래서 브라우저 버튼 눌러서, 그 아까 마이 키페어, PPK, 여러분 키페어 있잖아요. 네, 그거 선택하고 열기, 그 다음에 오픈. 자, 이거는 EC2 다시 유저로 접속하셔야 돼요. 왜냐면 키페어가 EC2 유저 거니까. 엔터. 자, EC2 마이너스 유저 하고 엔터 하면은 패스워드 없이 키페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고요. 수도 한 칸태우 마이너스 S 하면은 그다음 루트로 전환해서 써도 되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거 확인해 볼까요? 요런 거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 cat 슬래시 바에 따따따의 HTML에 index.html. 네, 인덱스 파일 저 HTML 잘 들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RPM-QA, HTTPT. 그 아파치 패키지도 설치가 잘 되어 있죠. 요 유음으로 설치했잖아요. 그다음 활성화 되어 있는지.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HTTPT. 자, 이네이블드 되어 있고
액티브 러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브라우저로 접속 테스트한 거 아닌가요? 자, 라인 이거 나오면 Q에서 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 IP 한 칸택 어드레스 하면은 자, ENS 5번인데 자, 사설 IP 요거 맞나요? 메모장 옮겨 놓으신 거랑? 그쵸? 공인 IP는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공인 IP는 여기서 안 보입니다. 네. IP 라우팅 테이블. 자, 기본 용로의 게이트웨이가 10.0.1.1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인터넷 되는지 여기서 확인해 볼까요? 자, 핑 마이너스 C 3개 168.126.63.1번 C URL 마이너스 I http 따따따.google.com 자, 구글 쪽으로 http 요청을 보내고 응답 잘 받죠? 인터넷 잘 되는 거지 뭐. 자, 그리고 얘네들은 DNS 서버를 보면요. 10.0.0.2번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부 DNS 서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nslookup 따따따.google.com 자, 그 네임 서버로 지정된 10.0.0.2번한테 요청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요 창은 받지 말고 밑에다 내려놓으세요. 네, 좀 이따가 마이앱 11을 만들면 여기서 이렇게 통신되는지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닫지 말고 밑에다 내려놓고. 자, 그 다음에 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EC2 직렬 콘솔이라고 있거든요. 요거 클릭해 보세요. 자, 클릭하면 저처럼 연결 버튼 안 보이시죠? 네.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잠시만요. 요거는 한 번만 해놓으면 되는 거라. 제가 이제 뭐 교재를 여러 개를 만들어 봤지만 얘가 제일 빡셌어. 다 캡처해서 넣어가지고. 예,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매니저 액세스. 자, 그리고 클릭합니다. 매니저 액세스 버튼. 그럼 EC2 직렬 콘솔 액세스 허용 체크해 주시고 업데이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허용됨으로 됐나요? 음. 그러면 다시 EC2 클릭해서 다시 인스턴스, 마이앱 1번 체크하시고 연결. 예. 그러면 EC2 직렬 콘솔, 그 연결 버튼 활성화되어 있죠. 얘는 그럼 어떤 연결이냐? 자, 포트 번호가 PTS가 아니라 뭐로 되어 있어요? TTY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이거는 뭐냐?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그 PC 본체랑 모니터 케이블 연결하듯이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PC랑 그 콘솔 케이블 통해서 바로 연결하잖아요. 그런 연결이에요. 아시겠죠? 다이렉트. 그러니까 얘는 SSH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어. 그래서 주로 장애 처리할 때 쓰거나 아니면 얘는 저희가 아직 안 만들었지만 프라이빗 서버넷 쪽에 만들 거거든요. 그 외부에서 SSH로 접속될까 안 될까 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직렬 콘솔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클릭해 보세요. 엔터. 얘는 루트로 접속하셔야 돼. 네, 루트. 패스워드 TOR1234점. EC2 유저로 접속이 안 돼요. 키페어를 넣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루트 계정에 패스워드를 그래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 직렬 콘솔로도 접속할 수 있게끔. 네, 그건 접속되셨고 W하고 엔터에서 보면은 여기 TTY가 누구일까요? 요거지 뭐. 방금 우리 직렬 콘솔로 연결했잖아. 그것이 뭐. 자, 그래서 이 직렬 콘솔 같은 경우는요, 가끔 여기 여러분 PC 시간이랑 얘네 시간이랑 일치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돼요. 자, 그 얘는 닫을게요. 엑시트, 넥스.
그다음에 이 푸티 창은 닫지 마세요. 좀 이따가 쓸 거라.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퍼블릭 쪽은 다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쪽 만들 건데, 자, 프라이빗 서브넷 쪽은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 인터넷도 안 되고 외부에서 접근도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이 인터넷이 돼야지 뭐 패키지 설치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터넷 하려면 나트 게이트웨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때 나트 게이트웨이는 퍼블릭 쪽에다 만들어 주셔야 돼. 얘네들을 위해서. 자, 그럼 VPC로 이동합니다. 자, 왼쪽에 나트 게이트웨이라고 있죠? 자, 나트 게이트웨이. 자, 나트 게이트웨이 생성. 어디 있어? 이거 메모장. 자, 마이나트 GW 이름 넣어주시고, 얘는 태그를 생성해 주는 것 같다. 그지? 자, 그리고 이게 원래 없었는데 가용성 모드라고 생겼는데요. 이게 새로 생겼더라고. 네, 저희는 영역별로 할 거예요. 직접 지정해서 서브넷. 자, 영역별 선택하고 열면은 마이 퍼블릭 서브넷에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얘네들을 위해서 여기다 만드는 거야. 공인 IP 할당되는. 그래서 마이 퍼블릭 서브넷으로 선택하시고, 자, 탄력적 IP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탄력적 IP도 공인 IP입니다. 근데 공인 IP인데 내가 받아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공인 IP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클릭해봐요. 여기 탄력적 IP 할당. 여기 받아오지 않았어? 위에 메시지? 요거를 이제 EIP라고 하거든. 엘라스틱 IP. 자, 공인 IP인데 이거는 나한테 준 거야. 계속 쓰라고. 그래서 나트 게이트 쪽에다 쓰다가 나중에 나트 게이트를 지웠어? 그럼 또 다른 데에다가 연결해서 쓸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거를 탄력적 IP라고 합니다. 됐으면 생성. 자, 상태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펜딩, 보류 중. 나트 게이트에는 바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한 2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쓸데없이. 네. 그래서 왼쪽에 나트 게이트에 클릭하면은 펜딩이라고 나와 있죠. 펜딩. 자, 여러분들 이거 요금 안 나가요? 이것도 요금 안 나갑니다. 이거 뭐 만들었다고 요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얘는 요금 나가요. 언제 나가느냐? 트래픽이 발생되면은. 응? 근데 트래픽이 들어오는 거는 과금이 안 돼. 나가는 것만 과금이 돼. 근데 나가는 게 요청이 될 수도 있고 응답이 될 수도 있잖아. 요청이든 응답이든 간에 나가는 거는 요금이 나가야 알겠죠? 어. 그다음 요거 EC2 인스턴스 요것도 요금이 나갑니다. 사용한 만큼 시간당 요금이 나갈 수도 있어요. 자, 나트 게이트웨이. 나트 게이트웨이는 만능과 동시에 요금이 나가요. 그리고 기가빗당 또 요금이 나갑니다. 이중이에요, 이중. 그다음에 탄력적 IP 있죠? 여러분들 여기 클릭해 보실래요? 탄력적 IP? 여기 탄력적 IP 받아오지 않았나요? 자, 받아오는 순간 얘도 시간당 요금이 나가야 알겠죠?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받아오는 순간부터 시간당 돈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제가 검색 한번 해볼게요. AWS 인터, 인터넷 게이트웨이 EC2 인스턴스 그다음에 탄력적 IP 주소 나트 게이트웨이 요금 표로 작성해주면 좋겠는데 얘 왜 이렇게 느릴까? 이렇게 느리면은 챗GPT로 갈아탈 건가? 자,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일단 무료래요. 어? 무료인데 여기 나와 있죠. 트래픽이 발생되면 요금이 나가는데 나갈 때만 발생이 돼요, 요금이. 응? 인스턴스가
인터넷 게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내보낼 때만 요금이 나간답니다. 자, 보니까 얼마래요? 기가당 0.126달러. 월 100기가 초과시요? 그다음 인스턴스. 자, T3 마이크로는 시간당 얼마랍니까? 0.013달러. 이렇게 나와 있죠.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이거 아닌가요? T3 마이크로? 음. 그리고 탄력적 IP.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뀐 건데, 이제는 받는 순간 무조건 시간당 0.005달러래요. 그러니까 하나 받으면 한 달에 3.6달러. 한 5천 원 내는 거죠. 음. 그러니까 나트 게이트웨이 제일 요금이 이중으로 과금되는 거. 얘는 맞는 거와 동시에 시간당 0.059달러. 그리고 기가빗당 얼마? 0.0, 0.059달러. 그러니까 이중으로 과금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트 게이트웨이는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좀 요금 부담이 발생될 수 있겠죠. 어, 그래서 한 달 유지 비용이 43달러, 대략 한 6만 원 정도? 근데 또 기가빗당 또 나가기 때문에 예,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자, 지금쯤 다 생성됐겠다. 자, 나트 게이트웨이, 새로 고침. 예, 그럼 사용 가능한 상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탄력적 IP 보시면 다시 탄력적 IP 선택해서 보면은 이 탄력적 IP를 어디에 연결해서 쓰고 있는지가 나와요. 그 오른쪽 밑에 나와 있죠. 나트 게이트에서 쓰고 있다고. 자, 그럼 다시 나트 게이트웨이 클릭해서 자, VPC 01번, 자, 마이 퍼블릭 서브넷, 그다음에 공인 IP, 그다음 사설 IP. 아, 이 원래 나트라고 하는 얘가 게이트 역할 하잖아요. 그럼 여기 인터넷 연결이고 여기가 내부 연결이면은 여기에는 공인 IP가 있는 거잖아요. 개념이. 그치? 그다음 내부 연결은 뭐야? 사설 IP가 있는 개념이 아닌가? 그러면 패켓 받으면 출발지 사설 IP를 출발지를 공인 IP로 내보내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목적지 공인 IP를 다시 목적지 사설 IP로 변경해서 내보내주는 서비스잖아. 아, 그걸 해주는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퍼블릭 서브넷에 만들어줘야지 프라이빗 쪽에 있는 EC2 인스턴스들이 인터넷이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뭐 패키지를 설치하든 뭔가를 업데이트하든 그런 거 하지 않을까요? 자, 그 여기까지 만들었고, 잠깐 쉬었다가, 프라이빗 쪽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프라이빗 서브넷 만들면 돼요. 이제 이쪽 구석. 자, 왼쪽에 서브넷, 자, 서브넷 생성. 네, VPC 01번 선택하시고, 자, 이름 복사해서 넣어주시고요. 네, 가용 영역은 전부 다 EA거든요. EA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CIDR은 10점, 0점, 100점, 024인데, 메모장에 준비했으니까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됐으면은 서브넷 생성. 자, 체크해서 보시면, 자, CIDR 10점, 0점, 100점, 024, 가용 영역 EA, VPC 01번,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프라이빗 서브넷이기 때문에 공인 IP가 할당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니오로 냅두시면 프라이빗 서브넷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라우팅 테이블. 뭐, 안 됐어요? 자, 왼쪽에 라우팅 테이블. 자, 라우팅 테이블 생성, 이름, 마이 프라이빗 라우팅. 그냥 VPC 01번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메모장이 되게 큰 일 하지 않습니까? 작업 순서이면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하니까 틀릴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자, 됐으면 라우팅 테이블 생성. 자, 라우팅 테이블 생성됐으면 이 라우팅 테이블을 여기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라우팅 테이블에 기본 용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얘는 기본 용로를 게이트웨이를 어디로 해야 될까요? 인터넷 게이트웨이일까, 나트 게이트웨이일까? 아, 나트 게이트웨이를 주셔야 돼요. 자, 먼저 서브넷 연결부터. 여기 연결 없잖아요. 자, 서브넷 연결.
연결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브넷 연결 편집. 자, 서브넷 어떤 거 선택합니까? 프라이빗 선택하시고 저장. 자, 그 여기 연결된 거 확인하시고요. 마이 프라이빗 서브넷. 그다음 서브넷 연결 클릭해서 직접 확인하셔도 되고. 자, 여기다 라우팅. 네, 라우팅 편집. 라우팅 추가. 자, 목적지가 전체는 네, 타겟 게이트웨이를 나트 게이트웨이로 선택하시고 나트 게이트웨이 열면 나오죠. 마이 나트 GW. 네, 선택하고 저장. 자, 그 기본 경로 추가됐어요. 그래서 목적지가 10점, 0점 되면 로컬 경로 이용할 거고, 그 외 나머지는 나트 게이트한테 보내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앱 11번 EC2 인스턴스가 사용하게 될 보안 그룹 설정합니다. 자, 왼쪽에 보안 그룹. 자, 나중에 숙달되시면 어차피 그 인바운드 정책이 똑같으면요. 이거 선택하고 작업에 가면은 여기 새 보안 그룹에 복사하라고 있죠. 요걸 눌러주시면 똑같은 게 복사가 돼서 만들어져요. 한번 해볼래요? 새 보안 그룹의 복사. 그럼 인바운드 규칙, 아웃바운드 규칙이 동일한 녀석이 하나 이렇게 생기죠? 그 이름이랑 이런 것만 하시면 돼요. 예, 근데 저희는 뒤로 가게 하신 다음에 그냥 만들게요. 자, 보안 그룹 생성. 자, 이름, 마이 프라이빗 시큐어 그룹. 자, 태그 설정이 안 됩니다. 그 밑에 내려서 태그부터 네임, 앞에 대문자인 네임, 그다음 이름 넣어주시고, 자, 설명에다가 요 주소 미리 만들어 놓은 거 넣어주시고, 자, VPC 01번 선택하시고요. 자, 인바운드 규칙 추가 4번. 자, 요거 4개 허용할 거니까, HTTP, HTTPS, SSH, 그다음에 모든 ICMP 버전 4. 그다음에 다 애니로 할게요. 어차피 애니로 해도요. 외부에서 접근은 안 돼요. 왜냐하면 프라이빗 쪽에다 쓸 거니까. 어차피 외부에서 접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애니로 해도 상관이 없고. 출발지 다 애니. 다 됐으면 보안 그룹 생성. 자, 인바운드 규칙 클릭해서 요 4개 허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아웃바운드는 뭐 모든 트래픽 나가도록 그 기본값 쓰고 있기 때문에 냅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C2 인스턴스 마이앱 11번을 만들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EC2로 이동. 자, 인스턴스. 자, 인스턴스 시작. 생성이죠, 이게. 자, 이름 마이앱 11. 그래도 아마존 리눅스로 그냥 쓰시면 되고요. 자, 인스턴스 유형은 T3 마이크로. 그냥 키페어, 마이 키페어. 자, 네트워크 설정은 편집 클릭하면은 VPC 01번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서브넷 어디로 선택하셔야 되죠? 마이 프라이빗, 마이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선택하셔야지, 여기에 생성되는 거예요. 네, 마이 프라이빗 서브넷. 여기 다 내용 들어가 있네. 가용 영역, 그다음 CIDR. 그리고 퍼블릭 IP 자동 할당이 비활성화로 되어 있죠. 여기는 공인 IP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어차피 프라이빗 서브넷 쪽에 공인 IP 할당 아니오로 냅뒀고. 그다음에 기존 보안그룹 선택, 여시면은 마이 프라이빗 스큐 그룹.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허용하는 게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로 선택해도 관계는 없긴 하지. 근데 만약에 허용하는 정책이 다른데 이거 선택하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이거 선택하셔야지. 그래서 마이 프라이빗 스큐브로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고급 세부 정보 클릭 밑으로 쭉 내려서 사용자 데이터. 자, 요거는 제5장 AWS VPC 구성에 129페이지 사용자 데이터 두 번째 거 있죠. 자, 요거는 아까 마이앱 1번에다가 넣은 거랑 똑같아요. 뭐 이름만 다르고 그 외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설치되겠죠? 아니, 나트 게이트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설치되겠죠? 자,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아니면 파일 선택으로 넣으셔도 똑같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주의사항 뭐라고 했죠? 반드시 배시쉘 스크립트로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상 없으시면은 시작 눌러서 생성하시면 됩니다. 네, 로그 다 성공됐고, 자, 모드 인스턴스 보기. 자, 마이의 11번 선택하시면, 자, 얘는 공인 IP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다음 퍼블릭 도메인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오로지 뭐만 있어요? 사설 IP밖에 없죠? 프라이빗 IP. 그러니까 이거 뭐 외부에서 접근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사설 IP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 자, 그래서 그 마이앱 11번 체크해서 보시면 공인 IP 없고, 그 다음에 퍼블릭 도메인도 없고요. 프라이빗 IP만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IP 복사해서 이렇게 메모장에다 옮겨 놓으시고요. 자, 그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PC에서 여기로 SSH 접속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HTTP도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ICMP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보안그룹 인바운드에 허용은 있지만 프라이빗 쪽 서브넷에 만든 EC2 인스턴스라 외부에서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돼요. 예. 그럼 관리자가 얘를 관리하려면 접속을 해야 되는데 SSH 접속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직렬 콘솔 있죠? 직렬 콘솔로 접속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마이앱 1번 있지. 얘는 여러분 PC에서 SSH로 접속이 되지? 아, 그리고 접속돼 있잖아요, 아까. 그럼 여러분 PC에서 여기를 SSH로 접속해서 여기서 어떻게? 마이앱 11번으로 또 SSH 접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는 통신되니까. 자, 그럼 먼저 직렬 콘솔로 한번 연결 확인해 볼까요? 자, 마이앱 11번 연결. 자, 여기 EC2 인스턴스 연결부터 한번 봐보세요. 자, 공인 IP가 할당이 되지 않았답니다. 인스턴스가 퍼블릭 서버넷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도 접속돼야 안 돼요, SSH로? 안 되죠. 오른쪽 밑에 연결 버튼 활성 안 돼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직렬 콘솔. 이거는 되죠. 그래서 연결, 네, 엔터, 루트, 패스워드 센트 OS, 아니지. 뭐지? TOR134점. 네, 직렬 콘솔은 돼. W하고 엔터에서 보면은 TTY로 로그인 됐잖아요. 그쵸? 접속. 그 다음에 엑시트, 창 닫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마이앱 1번 푸티로 접속한 거 갖고 계시지 않나요? 그치?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해볼까? 핑, 마이너스 C 3개. 네, 마이앱 11번에 사설 IP로 핑 보내보시고. 잘 되죠? 이렇게는 통신돼요. 같은 VPC 안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C URL, HTTP, 마이앱 11번에 사설 IP, HTTP 응답도 잘 오죠? 네, 마이앱 11번이라고. 그 다음에 SSH 루트, 골뱅이,
네, my앱 11번의 사설 IP로 SSH 접속, SSH 한 칸 띄고 루트 골뱅이 my앱 11번의 사설 IP 하고 엔터. 자, S 패스워드 TOR 1234점. 네, 그럼 my앱 11번으로 SSH 접속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PC가 my앱 1번을 SSH로 접속하고 얘네끼리 통신되니까 my앱 1번에서 my앱 11번은 SSH 접속을 또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얘도 없다면 얘를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뭐밖에 없어요. 그거? 직력 콘솔밖에 없어요. 자, 그 여기 들어왔으면 얘도 사용자 데이터 입력한 거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인덱스 파일 제대로 되어 있고 그다음 아파치 패키지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HTTPT 그 아파치 웹서버도 구동 중이죠. 뭐 이름도 MySQL로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 스크립트 제대로 실행이 됐다는 얘기죠. 이름 맞죠? 또 루트 계정으로 접속도 됐죠. SSH로 접속됐고, 그 다음에 아파치도 설치되어 있고, 인덱스도 맞고, 아파치 웹서버 구동 중이고, 그지? 그 다음에 얘도 인터넷 확인해 볼까요? 자, 웹으로 핑 보내니까 잘 되죠. 뭐가 있기 때문에? 나트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CURL, 마이너스 대문자 I, http, 따따따.google.com. 자, 구글로 http 요청 보내고 응답도 잘 받죠? 자, 그리고 IP 한 칸 띄고 어드레스, 네트워크 장치, ENS 오픈, 네, 사설 IP. 할당받은 사설 IP 아니야? 이거잖아, 그죠? IP 라우트. 얘는 기본 용로가 10점, 0점, 100.1로 되어 있네요. 그다음 cat 한 칸 띄고 슬래시 etc resolve.conf 하면은 네임 서버는 얘네 자체 네임 그 네이버 DNS 서버를 씁니다. 그래서 ns lookup 따따따.google.com 네, 그러면 10점, 0점, 0.2한테 요청하죠. DNS 요청. 자, 그 여기서 엑시트 하면은 다시 마이웨이 1번으로 돌아가죠. 자, 그럼 환경 구성이 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몇 개만 더 확인할게요. 뭐 메타데이터 확인하는 건데 교재는 137페이지에 보면은 EC2 인스턴스 뭐 메타데이터 확인이라고 해서 이 메타데이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마이앱 1번 선택하시면 이런 거 있죠. 인스턴스 아이디, 뭐 공인 IP, 사설 IP, 뭐 도메인 이름 여기 웹 콘솔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 마이앱 1번 리눅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보려면, 자, 마이앱 1번 선택하신 다음에, 자, 작업에 가시면, 인스턴스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 어디야? 메뉴가 좀 바뀐 듯? 잠깐만요. 인스턴스 설정이 원래 있었는데 이게 메뉴가 바뀌었구나. 원래 인스턴스 설정에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옵션 수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요거를 선택해서, 어,
요거 활성화, IMDS V2를 옵셔널로 하시면, 메타데이터를 거의 리눅스 마이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했었는데, 내려보면 있나요? 그러네요. 자, 요거 클릭하세요.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옵션 수정. 자, 활성화는 되어 있고, 이 IMDS V2를 선택사항, 예, 선택사항이니까 옵셔널이 되겠구나. 되셨어요? 네, 저장. 네, 그 다음에 마이앱 11번도 해놓을까? 마이앱 11번도 선택하고 작업의 인스턴스 설정 밑에 내리면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옵션 수정 얘도 선택사항으로 해주시고 저장. 자, 그래서 웹콘솔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메타데이터 정보들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CURL HTTP IP가 169.254.169.254 그다음에 슬래시 레이티스트 메타 다시 데이터. 어. 자, 메타데이터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 인스턴스 아이디라고 있죠. 그럼 이거 보여줍니다. 이거. 그다음에 퍼블릭 IP 버전포 있죠. 그게 공인 IP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확인 한번 해보지 뭐. 뒤에다가 인스턴스 뭐였지? 이거 탭이 안 되니까 인스턴스 다시 아이디. 이렇게 인스턴스 아이디 보여주지 않나요? 요거잖아. 이거. 그다음에 AMI 아이디. AMI 아이디. 그러면은 그 AMI 이미지 요거 쓰고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공인 IP, 퍼블릭 IP 버전포. EC2 인스턴스에 공인 IP 나오죠. 뭐 인스턴스 타입, T3 마이크로, 네, 로컬 IP 버전포, 네, 사설 IP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다음에 퍼블릭 호스트 네임 안 나오네요. 얘는. 그러니까 이런 메타데이터 정보를 리눅스에서 이런 형식으로 요청하면은 이렇게 받아볼 수 있어요. 여기한테. 그다음에 SSH 루트 골뱅이 마이앱 11번으로 다시 SSH 접속해 주시고 패스워드 TOR123 여기서도 확인해 볼까요? CURL HTTP 169.254. 네이티스트 메타 데이터 마이앱 11번 체크하신 다음에 인스턴스 아이디 자, 인스턴스 아이디 요거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응답 받는 거지. 그 얘는 공인 IP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없으니까 퍼블릭 IP 보는 건 없죠. 로컬 IP까지만 볼까요? 로컬 IP 버전포, 사설 IP. 네. 그래서 메타데이터 정보를 EC2 인스턴스에서 이러한 형식으로 요청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엑시트, 그다음 또 엑시트, 또 한 번 더 엑시트 하면은 아예 접속 종료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리소스 삭제를 할 건데, 나트 게이트웨이가 또 삭제되는데 시간 좀 걸리거든? 삭제도 한 1, 2분 정도 걸리는데, VPC에 가서, 네, 나트 게이트웨이부터 먼저 삭제할게요. 얘는 의존성 걸려있는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삭제하실 수 있어요. 네, 선택하고 작업에 가서, 나트 게이트웨이 삭제, 네, 삭제 입력하랍니다.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삭제. 바로 삭제되는 게 아니라 얘도 한 1, 2분 정도 걸려요. 삭제. 그 다음에 또 EC2로 넘어가서, 자, 인스턴스도 삭제할게요. 인스턴스도 삭제되는데 한 1분 정도 걸립니다. 자, 얘는 다 선택해서 인스턴스 상태 열면은 종료 있죠, 삭제? 네,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VPC로 넘어가서 네, 나트 게이트웨이 네, 이렇게 새로 고침 누르다 보면은 딜리티드라고 나올 거예요. 네, 그냥 좀 기다리세요. 그냥 1, 2분 정도 걸려요. 얘도. 자, 새로 고침하니까 딜리티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탄력적 IP 이거는 사용하든 안 하든 받아오는 순간 시간당 0.005달러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작업에 가서 탄력적 IP 주소 릴리스 반납하시면 돼요. 자, 지금 바로 릴리즈 나오는데 만약에 릴리즈가 안 되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뭐 나오면요. 한 2, 3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해주시면 돼요. 네. 네, 릴리즈 네, 반납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EC2로 가서 인스턴스가 됐는지 확인할게요. 자, 인스턴스 되셨어요? 그럼 삭제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요, 얘네들 있지. 얘네들은 전부 다 VPC를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VPC 삭제하면은 다 함께 삭제가 됩니다. 음? 그래서 역순으로 얘네들 일일이 다 지울 필요가 없어요. 자, VPC, 근데 EC2가 삭제가 안 되면 이것도 삭제가 안 되겠지. 왜냐면 EC2가 각각의 서브넷에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이 삭제가 안 되면 당연히 삭제가 안 되겠지. 자, 그래서 VPC로 가서, 자, VPC. 자, 마이 VPC 01번 선택, 작업에 가서, VPC 삭제. 자, 여기 나와 있죠? VPC를 삭제하면은 7개 리소스도 삭제가 된대요. 얘네들. 2페이지 가니까 더 있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다 전부 다 보다 VPC를 선택했던 애들이죠. 삭제 입력하래요. 삭제. 네, 그럼 다 삭제가 됐고 확인 작업 한번 해볼게요. 자, VPC 삭제됐죠? 아, 이건 기본값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거. 삭제됐고, 자, 서브넷, 있는데요. 새로 고침. 새로 고침하니까 삭제됐죠?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 그 라우팅 테이블, 있는데 새로 고침. 네, 삭제됐죠? 인터넷 게이트웨이, 새로 고침, 네, 삭제됐어요. 자, 탄력자 IP, 아까 삭제했고, 나트 게이트웨이, 딜리티드 확인했고, 네, 보안 그룹 두 개, 이거 다 삭제됐죠? 이거 디폴트는 원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삭제 안 돼요. 삭제 버튼이 안 되잖아, 그치? 기본값은. 그 다음에 EC2로 넘어가시고, 예, 인스턴스, 네, 다 된 거 아까 확인했었고. 그러니까 S3도 한번 가볼까요? 네, 버켓 없죠? 없고. 여러분, 리전 서울에서 한 거 맞으시죠? 예, 또 버지니아에서 하신 거 아니겠지? 네. 그러니까 항상 리전을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리전. 네.
자, 이렇게 해서 제 오전 그 AWS VPC 구성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끝.